생각보다 근데 간지가 좀 됐어요. 네.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 99% 네. 올랐고요. 네. 지금 LG 이노텍도 올해 분위기 좋거든요. 네. 160% 상승을 했고 LG도 올해 들어서 37%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리 없이 그래도 오르고 뭐 올랐네요. 네, 네. 맞습니다. 소리 없이 강하다는 어디서 나온 광고죠? 내간자. 내가 언제 이걸 몰랐어야 되는데 알아버렸네. 소리 없이 강하다. 모르거든요. 처음 듣거든요. 죄송합니다. 네. 네 번째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뭔가 IT 투톱 말고 뭐 없어? 자꾸 뭐지? 뭐 없나? 뭐 없나? 자꾸 이런 시선이 옆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테마단에서는 뭘 볼 수 있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선, 광통신, 우주항공, 양자, 태양광 또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 이제 뭐 그런 친환경 에너지 여러 가지로 분석 기사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징이라고 한다면 미국장에서 오늘 물론 지수가 강보합권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르고 AI 하드웨어도 올랐어요. 근데 뭐 SMR이라든지 양자라든지 뭐 온사이트 발전이라고 해서 그 고체 산화물 전지 뭐 이런 쪽부터 해서 우주 이런 게 같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대형주들이 많이 올랐으니까 중소형주들에게 기회를 주는 걸까? 뭐 이런 분석 기사들도 미국에서도 있었고 우리나라 장에서도 비슷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요게 좀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공부할 게 굉장히 많고 네. 이제 알아야 될 게 많아지는데 네. 그래서 머리가 좀 아프긴 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런 걸 우리가 또 다 알아야 됩니까? 알긴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유행이라면 일단 따라가고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럼요. 네. 그럼요. 그래서 일단은 조선은 그래도 조선 그래 배 만드는 거지.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실 것 같아요. 우주? 그래 뭐 로켓 쏘겠지 뭐. 근데 광통신은 뭔데 뭔데? 뜨는 거예요, 예, 앵커님? 광통신이라는 게 이거 그러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설명하기가 그냥 어려운데 그냥 몰라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구리선으로 하는 것보다는 네. 우리가 그 한창 인터넷이 발전할 때 광통신으로 훨씬 더 빨라졌어요를 경험해 봤잖아요. 그게 AI 칩 내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네. GPU 내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쉽게 이야기하면 구리는 구리 선대로만 따라가야 돼요. 네. 근데 광이니까 네.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바로 네. 이렇게 유연하게 만들어 줄 수 있고 그래서 전력 효율도 훨씬 더 빠르고요. 속도도 훨씬 더 빠르다라고 해서 광통신이라는 섹터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 엔비디아가 그래서 광통신 하는 업체들에게 막 5억 달러 막 이렇게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 진짜 GPU랑 CPU에 필요한 거구나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젠슨왕이 한번 또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시장에 관심이 좀 커지고 있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새로운 분야가 생기면 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걸 일단 미리 알 수는 없다. 그렇죠. 미리 할 수는 없고 그건 불가능하고 이런 이슈가 생길 때 일단은 따라잡으면서 잡다는 표현 뺄게요. 네. 그러니까 따라보면서 관심 있게 이제 보긴 하는데 네. 또 뭘 투자한다는 게 또 어렵잖아요. 네. 이제 새로운 분야. 그게 좀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유행을 좀 미리 알고 나는 이게 유행이 올 거야. 네. 시대가 주목할 거야라고 생각해서 미리 거기서 낚시대를 들이우고 한참 기다리면은 안 올 수가 있어요. 유행. 그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확실한 테마가 있다 그러면 이광수 대표님 말씀처럼 그래 유행인가 봐 이걸 확인하고 따라 붙는 게 차라리 낫다 그쵸. 이런 생각도 좀 네. 들고요. 근데 이제 광통신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도 그래서 테마를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사실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HBM이 뭐냐 고대역 무슨 메모리래. 네. 그게 뭔데? 좀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더 좋은 차는 뭐지? 엔진이 좋아야 돼.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더 좋은 엔진을 만들자. 더 출력도 좋고 토크도 좋은 엔진을 막 경쟁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한계에 다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야, 더 좋은 엔진이 가능해? 여기서 더 힘 좋은 거 가능해? 이렇게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여기서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이 나오는 거죠. 더 이상 좋은 엔진이 힘들다면 다른 거. 아니 엔진을 2개 붙이면 되잖아. 이런 거죠. 엔진을 2개 넣어. 아무도 상상 못한 거지. 그렇죠. 차에 엔진을 2개를 넣으면 돼? 그래 2개를 연결하면 되지. 더 좋은 엔진을 위해서 힘쓰지 말고 엔진을 2개 넣어. 이게 이제 반도체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반도체 안에서 더 막 쪼개서 나노 단위로 더 들어가서 더 효율을 높인 반도체를 더 만들어 라고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야 그렇게 해도 한계가 있다. 싸자 싸. 2개 쌓고 3개 쌓고 8개 쌓고 12개 쌓자. 엔진 2개 넣으면 되잖아. 이게 이제 고대형 메모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층층이 쌓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각광을 받는 거죠. 그런데 오케이, 그건 인정했어. 그러면 쌓기만 하면 되는 건가 했더니 쌓으면서 쑥 이게 붙이는 거. 아, 그 누가 잘 붙여? 그랬더니 한미가 잘 붙인대. 뭐 이런 식인 거죠. 본다. 점점 더 효율을 높여보자. 이게 이제 쌓는 방식으로 가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랑 여기랑 쉽게 말하면 1층하고 2층은 어떻게 연결하지? 엔진 두 개는 어떻게 연결했을 때, 야, 구리 선을 꽂아. 이렇게 했는데 선으로 통해서 가다 보니까 비효율도 생기고 열도 생기고 속도도 늦는데 야, 가깝잖아. 빗으로 쏴, 광통신으로. 그게 오히려 앞으로 효율을 높이고 속도를 높일 거야. 나 그 기술 있는 회사에 투자할 거야. 그래서 우리 칩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 거야라고 엔비디아 젠슨 황 형께서 통닭만이 아닙니까? 예, 그 형께서 딱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러면 이건가 봐. 칩 관련해서 이것도 AI 생태계 안에서 또 주목받는 하나의 테마가 또는 기술이 되겠네라고 이제 주목을 해서 미국에서 떴는데 이 테마를 그대로 받아 안으면서 사실 우리 시장에서도 광통신 관련한 주 몇 개가 이제 동시에 떴어요. 네. 수익률이 상당하죠, 그것도. 네, 많이 올랐고요. 조금 쉬는 것 같더니 또다시 달려가는 모습들이 요즘에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이미 달려갔고요. 어떤 종목은 나스닥 100에까지 들어갔어요. 네. 많이 오르면서. 그런데 이제 우리 테마 관련해서는 조금 감론을 박은 있어요. 네. 네. 그 정도 기술이 아직 있는 거야. 그렇죠. 아니 광만 붙으면 오른다. 그러니까 광만 네, 붙으면 이거 맞아요. 되는 게요, 뭐? 저도 올라요? 좋은 얘기입니다. 맞아요. 나도 광수잖아. 그러니까 나도 광통신주에 넣어달라. 저 똑같은 광자야. 비광자. 그러니까. 그래서 광만 아직은 붙으면 올라. 예, 진짜 기술이 있는겨? 이름만 광장겨? 뭐 이런 약간 감론을박은 있지만 네. 어쨌거나 시장의 테마로 자리해서 지금 그렇죠. 엄청나게 지금 사실은 이제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반도체, 뭐 칩, 뭐 AI 어쩌고 이거 말고 CPU, GPU 말고 혹시 우리가 못 본 다른 테마가 있어라고 할 때 그래서 이제 광통신 테마가 지금 뜨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선이나 항공 우주 쪽은 원래도 사실은 알고 있는 거였는데, 그쵸. 네, 요새 또 반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 다시 시작이 됐고요. 네. 그러면서 조선만 하는 줄 알았더니 조선 방산이 되네. 특수선이 원래 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적 좋을 거다 되는데 진짜 좋네. 네. 역시나 계속 좋네. 수출도 잘 되고 있네. 라면서 어쨌든간 무언가 쉬어갈 때 수급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놓은 곳이 조선주다라고 하고요. 저희가 이번 주에도 조선 관련된 또 그 예고를 하려고 다 네. 했는데 또 역시 또 본다잉. 어마어마한 그거 비밀입니다. 아, 비밀. 예. 비밀. 비밀. 예, 조선 관련해서 여러분, 예, 또 우리가 근데 우리가 이제 산업 관련된 얘기를 할 거잖아요. 네. 저는 기존의 경제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주식 관련된 증권 유튜브하고 좀 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떤 거냐면 보통 이렇게 전문가를 모셔다 놓고 좋은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저희는 나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나쁜 얘기 여쭤봐요. 그러니까 나쁜 게 뭐냐. 그래서 저희가 나쁜 걸 찾아서 그분을 공격하는 거죠. 거기에 통과해야 돼요. 아직 그분이 출연을 안 하고 계시니까 이게 벌써 뭐 지금 어떡합니까? 이거 보시면 바쁘다고 할 어떻게 수가 하시려고요? 있어요. 저희 억지로 모셨단 말이에요. 지금 스케줄 안 되신다는 거 제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스케줄 확정해놨는데.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선택지가 있을 때 네. 좋은 현명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선택을 하나 하는 게 보다 나쁜 걸 제거하는 게 그렇죠. 더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산업을 분석할 때나 그 회사가 진짜 잘 될까를 고민할 때 그 회사 뭐가 좋아요? 그 회사 뭐 실적이 좋아져요? 이거보다 그 회사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LG 돈 못 버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서 접근하는 게 오히려 투자자나 아니면 그 회사 입장 그리고 분석하는 입장에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공격 태세를 하겠다. 아, 네. 저 못해요. 저 못해요.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제 조선의 이른바 조선의 국모 여기까지 힌트 주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조선의 국모를 모시고 한번 얘기해 보려고 했더니 댓글에 지금 이미 내가 나왔어요? 조선의 식모다 뭐 난리가 났어요 지금. 예. 여러분 수준 이래 갖고 안 돼요. 조선의 유모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시장이 조금 하락폭을 키우고 있네요. 네, 분위기 한번 볼까요?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1.4%대 하락으로 7,710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5%대 하락으로 1,188포인트 지나갑니다. 외국인이 매도 규모를 안 줄이네요.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4조 6천억 원대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이 4조 3천억 원대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수가 코스피 시장에서만 160개 밖에 되지 않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SK 하이닉스가 잘 버티면서 0.8%
4.8%대 강세고요. 오늘 또 조선 얘기를 했는데 HD 현대중공업이 3.8%대 강세, 약간 며칠 쉬었던 삼성전기가 7%까지 상승폭 키우고 있고요. LG전자가 17%대 강세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정리해 드립니다. 자, 이럴 때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삽니까? 박시동? 왜 지금 고민이 고개를 떨고요? 많으셔. 왜 고개를 고민이 떨고요? 많으셔. 이제 머릿속으로는 네. 이제 저희가 오늘의 한 줄 뭐 이런 그 네. 하기로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평범한 날은 안 해도 된다. 네. 했는데 오늘은 오늘은 해야 될 것 특별한 같아서 날이죠. 네. 그 한 줄 잠깐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예. 자, 권다현 갑자기 의원님. 기습적인 질문이 나올 줄 몰랐어요. 자, 주가가 떨어집니다. 이게 핵심 아니에요? 그쵸? 아, 말씀드리는 순간 네. 드디어 우리가 동접 8만 시대를 아. 열어잡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 중요한 질문을 해야 돼. 네, 답을 해야죠.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네. 자, 주가가 떨어집니다. 네. 삽니까? 내가 확신이 있었던 종목이고 내가 스터디가 되어 있는 종목이라면 저는 매수하는데 거리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빠진다는 이유로 저거 10% 빠지네. 나 오늘 매수. 이러면 저는 못 살 것 같습니다. 핵심이요. 맞아요. 진짜로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기술적인 건데 이럴 때 만약 여러분들이 좀 현금을 갖고 계시고 관심이 있는 주식이 빠진다. 근데 내가 보유한 종목을 저는 사는 게 훨씬 더 안전한. 그렇죠. 단가를 뭐 낮춘다거나 뭐 네. 이런 식으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수준에서 아니면 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자, 박시동 대표님. 네.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야 이거? 따라하는 거야? 아니 그 오늘 사장 다음부터 그때 박시동 대표님한테 답변해 주세요. 자, 대신 조심스러운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빠지는 게. 네. 그리고 새로운 종목을 이런 장에서는 조금 회피해야 된다. 가는 종목이 계속 갔던 장이다 그렇죠. 보니.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신다면 그냥 기다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너나 할 거 없이 빠질 때 생각보다 덜 빠지거나 음. 이 상황에서 버티고 올라가는 애들이 그게 누구냐. 진짜 그렇죠.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중요해요. 뭐 꼭 맞는 격은 아니지만 사실 수영장 물이 빠져봐야 누가 수영복 입고 있느냐 안 입고 있느냐. 아니, 뭐 이런 팬티. 걸. 그렇죠. 뭐 거기까지. 예. 예. 누가 빤스를 입고 있느냐 안 입고 있느냐를 알 수 있다. 이런 격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쑥 빠지는 날, 쟤는 잘 버티네. 심지어는 올라. 힘이 있네.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옥석을 가려보는 날도 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하게 말을 흐리는 것 같은데요. 아니 오늘 한마디 그래도 하셔야죠 이제 오늘. 네, 무슨 한마디요? 각자 한마디 한마디. 정리한 네. 거 아니에요? 아 그거예요? 아, 이거요. 한마디. 지금 준비하신 거 있으세요? 한 줄 딱 이렇게 하는 줄 알고. 한마디 해주세요. 뭐 잠깐 쉬어가면 안 돼? 이겁니다 제 얘기는. 네. 안 돼요. 욕심. 알겠습니다. 네. 저희 뉴스를 정리해봤고 오늘 또 장이 출렁거리는데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유라고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불확실하고 불명확한 이유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때는 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잘 저희가 함께 대처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끝내고 자, 싶으세요? 다음 순서를 이어가 볼게요. 네. 예, 여러분 12시에 만나요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시간은요. 저희의 생각들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어제도 댓글에 굉장히 불만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왜요? 이광수 왜 너만 얘기하냐? 많이 많다. 줄여라. 왜 박시동 생각 듣고 싶은데 왜 시간이 없어서 자꾸 끊기냐. 그래서 오늘은 처음부터 시동 생각으로 네. 바로 직진해 보겠습니다. 네, 금리 얘기를 좀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준비 안 했는데도 권다영 앵커님이 아까 영국 금리, 미국 금리, 일본 금리 이렇게 지금 글로벌리하게 얘기되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만큼 사실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지금은 또 금리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에 이제 중요한 어떤 시그널이 있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한 일주일 전인가요? 열흘 전인가요? 한국은행 부총재가 그 국제 행사 연차 회의 참석차 간 날 기자 간담회 중에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예고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받아들여도 좋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심각한데, 아니 이거 뭐 의미심장한데 이렇게 일단 봤는데 어제 또 한 기사가 나왔어요. 뭐냐면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리를 결정하는 게 이제 금통위인데 거기 위원 중에 한 분이신 신성환 위원이 오늘부로 퇴임을 하세요. 네, 오늘부로 퇴임을 하시거든요. 사진 나오네요. 아무튼 저분이신데, 예. 오늘부로 퇴임하기 때문에 이제 퇴임 관련해서 이제 기자 간담회를 열어서 이런저런 이제 소회를 말씀하시는 그런 기자 간담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평소에 금리 좀 빨리 내리자. 경기 좀 풀기 위해서 금리를 좀 미리미리 좀 내려보자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대표적인 비둘기
파예요. 그래서 저분이 뭐 퇴임 소회를 말하는데 뭐 무슨 말씀 하시겠어? 약간 이렇게 좀 편안하게 들어갔는데 대표적 비둘기파였던 저분이 퇴임의 변으로 뭘 말씀하셨냐? 앞으로 이제는 금리, 그러니까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가 크다. 그래서 이제는 기준금리 인하 같은 거를 논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앞으로 우리가 유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엄청 고통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중요해요. 차라리 엄청 고통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택하고 유가 충격이라든지 물가 충격을 최소화하는 게 오히려 중요하다. 나는 지금까지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을 많이 냈지만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이제는 그러지 않을 것.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국은행이 원래 왜 존재하냐? 책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당연히 인플레가 먼저다. 그래서 뭐 경기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환율 뭐 다양하게 고려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물가, 인플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이제 퇴임 직전에 마지막으로 시장에 던졌습니다. 자, 후임자도 결정이 일단 됐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금리를 앞으로 어떻게 보고 있냐면 네. 이번 달에 새롭게 한국은행 총재가 바뀐 분이 들어와서 첫 번째 금통위를 이제 주재합니다. 네. 그리고 6월 달은 없어요. 그리고 7월 달에 금통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떻게 예측하냐면 이번 달에 정식으로 금리 인상이 될 수 있다는 시그널, 이른바 예고편을 틀어준다. 그리고 다음번 7월이면 이제 진짜 올릴 수 있다. 그리고 올릴 경우 한 번이 아니라 추가로 하반기에 한 번 더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2.5인데요. 2번 정도 연내 인상을 점치는 확률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3.0까지도 갈 수 있다는 전망이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제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하건 또 증시에 투자를 하건 뭐 할 때 금리를 늘 염두에 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인하를 한다, 안 하냐, 뭐 갑론을박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2번 연달아 한국은행 부총재 그리고 퇴임하는 금통위원이 사실은 시장에다가 내가 할게, 예고편을 내가 낼게라고 해서 본격적인 시그널이 나오기 전에 예고편 2편을 이미 다 시장에다 내보낸 거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 인상은 사실상 가시권으로 들어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안전벨트 매고 지금까지는 다른 금리 환경을 상정해 놓고 일단은 경제 생활의 계획들을 세우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지금쯤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말씀이시고 네. 그리고 지난번 저희가 수업 시간에도 금리에 대해서 네. 배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으로 이제 생각되는데요.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있다는 거죠. 네. 아까 그러니까 단순하게만 볼게요. 아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유가가 올라서 물가가 오르니까 네. 금리를 인상해야겠다. 그럼 금리 인상하면 물가 떨어집니까? 아니 기름값 떨어지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성립이 돼야 네. 금리 인상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 금리가 인상되면 유가가 떨어지냐고요. 그런 고민을 해야 될 거잖아요.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금리가 인상되면요. 가장 힘든 건 서민과 네. 그리고 일반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부채를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특히 대한민국의 금융구조상 더 어려운 분들이 금리가 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물가가 올랐으니까 금리를 인상해. 그러면 금리가 인상되면 물가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구조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능할까? 저는 되게 회의적이다. 이걸 이미 그러니까 뭐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야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의 물가와 그리고 금리 그리고 기준금리의 상관관계가 과연 성립할까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네. 저보다 훨씬 더 공부 많이 하시고 경험도 많으셔서 다 알고 계시겠죠. 그럼요. 네. 그런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아주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경제 상황, 금융 상황 여러 가지를 살펴볼 때 금리 인상을 기준금리 인상을 이렇게 빨리 얘기할 필요가 저는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네. 근데 이제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두루두루 말씀드리면 네. 이제 영국에서도 지금 어제 오늘 조금 시끄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이제 우리 치면 이제 지방선거 같은 선거에서 지금 일단 집권 여당이 진 모양이에요. 네. 예. 그래서 총리에 대해서 너가 책임지고 물러나라.
라고 하는 지금 정치적인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총리가 만약에 사임을 하거나 물러나고 다음 사람으로 들어오면 시장이 뭘 걱정하냐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그 새로운 사람은 어쨌거나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리치고 다음에 올라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약간 뭐랄까요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펴지 않겠느냐. 쟤를? 타이트한 재정보다는 그래도 조금 스무스한 재정을 운영하면서 표를 더 많이 받고 인기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재정이 약간 여유가 있으려면 빚을 더 많이 내야 되겠고 채권을 더 많이 발행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채권 값이 떨어지고 어제 이제 영국 국채가 10년짜리가 4.9999 정도까지 가서 사실상 5 정도를 터치하는 상황까지 갔거든요. 네. 그래서 영국 금리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저께. 그리고 그 여파로 바로 이제 이웃하고 있는 미국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도 불안하고 시끄러운데 안 그래도 유가 때문에 짜증나서 언제든 금리 올라갈까 봐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영국이 올렸대라고 하니까 미국도 금리 관련해서 지금 현재 영향을 받으면서 조금씩 위로 갖다 붙이고 있는 상황. 네. 거기다가 이제 권 앵커님 말씀처럼 일본도 올리고 싶어 한다라는 건 일본 중앙은행도 그건 다 알고 있는 얘기고 네. 거기다가 이제 우리도 뭐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예고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중이니까 사실은 이제 잘못하면 유가가 어쨌거나 계속 불안한 상황이라면 금리가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미국이든 뭐 영국이든 우리든 당초 생각했던 것처럼 하향 안정화되기는 좀 어렵지 않는 분위기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정도의 시선은 좀 두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권앵커님 네. 그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일반적으로 주식을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진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똑같이 10,000원을 주식시장에 넣었을 때 그리고 은행 금리를 받았을 때를 비교해 보면 금리가 올라가면 위험 자산을 굳이 들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주식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보니까 금리가 오르면 주식 시장에서는 이제 유동성에 좀 타이트해진다, 유동성이 부족해진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시장이 좀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들이 있고요. 거기다가 플러스로 요즘에는 또 뭐가 있냐면 지금 AI 기업들이 투자를 이만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다 빚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회사들이 금리가 올라서 이 대출을 견디지 못하면 망하겠죠. 그거에 대한 우려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아까 이 권다영 앵커님이 소개해 주신 그 레포트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네. 미국에서 마이크론 1000 간다 어디 간다 이런 레포트들도 사실은 시나리오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왜 이렇게 갈 것 같아? 그러면 반도체가 뭐 몇 프로 값이 올라갈 것 같고 이익이 얼마 늘 것 같아. 그렇죠. 플러스 금리는 2번 인하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이 다양한 시나리오의 조합으로 이제 그런 목표가가 나온 건데 그게 이제 미국에서도 틀어지고 하면 바로 이제 주가에 영향을 받는 거죠. 네. 당초 목표된 시나리오대로 불케이스대로 안 갈 수 있겠구나라고 영향을 받는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광수 대표님 말씀처럼 너무 섣부르게 올리거나 조금 신중하지 못하게 많이 결정하면 오히려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도 커지고 그 다음에 지금 안 그래도 코스피는 잘 가고 있는데 코스닥이 조금 힘들어질 수 있는데 좀 된 상황인데 특히 이제 막 추동력을 받고 그렇죠. 올라가야 되는 코스닥 입장에서는 금리에 민감한 종목들이 많거든요. 네. 얘네들 입장에서 기지개를 좀 켤까하는데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그런 변수를 맞으면 썩 이제 좋은 기분은 아니죠. 이런 변수들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전쟁 때문에 이루어진 국제유가 상승이 있기 때문에 네. 빨리 전쟁이 끝나고 유가가 또 하락 안정화되면 이런 우려들이 전반적으로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항상 전쟁은 좋았던 전쟁이 있나요? 없죠. 가장 나쁜 평화가 가장 좋은 전쟁보다 낫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오, 저 명언. 배운 놈이거든요. 있는 말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마무리할 시간이 오는데요. 네. 주식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주가는 상승과 하락이 정확하게 확률이 50%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오르는 주식만 있지 않다. 네. 언제나 이렇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빠질 때 주가가 하락할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또 수익률을 결정하고 오랫동안 투자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담대하게 이런 시장의 변화를 좀 경험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거기 대응하는데 오늘의 12시에 만나요가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더욱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저희 또 12시에 만나요에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시니까 사연을 좀 읽어보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편지함이 굉장히 이제 정겨워졌습니다. 네. 한걸음님께서 방송을 보고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몸이 아파서 오전 알바 그만두고 몇 달 쉬는 바람에 몇백만 원이 날아갔었어요. 난생 처음 올 2월부터 광수쌤, 시동쌤 말만 들으며 공부했는데 날아갔던 돈들이 다시 찾아왔네요. 주식창 보면 힘이 납니다. 지금은 오전, 오후 알바 2탕 뛰고 있어요. 조금씩이라도 모아서 주식 사려고요. 고맙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저희가 많은 분들이 작은 돈이지만 굉장히 귀중한 돈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더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부라든지 아니면 연금도 노력해야 된다. 오늘 같은 날 국민연금이 예를 들어서 매수를 해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말씀도 드리는 이유기도 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사연은 우리 권다현 군님이 읽어주세요. 네, 사연 한 가지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쁜 겨울이님입니다. 작년 11년 넘게 다닌 직장에서 권고사직 퇴사하고 12시에 만나요를 들으며 등산하는 낙으로 살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재직 시 소득보다 더 많은 성과를 보고 있는데 지금껏 열심히 살아온 것에 대한 보상으로 12시에 만나요를 알게 된 게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보다 힘든 분들도 많을 텐데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좋은 방송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꼭 남기고 싶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동접하시는 분들이 8만 명이 넘으셨는데 저희가 더욱더 책임을 느낍니다. 내일 열심히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기도하는 마음을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운 내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